적절하지 않은 행동 같다라는 네.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정치적 발언이라는 게 늘 뭔가 경계선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판, 비난, 뭐 풍자, 조롱 이걸 누군가가 그을 수 있는 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맞아. 이건 비판이다. 받아들이면 비판이고 이건 뭐 과한 비난이다라고 한 비난이고 이런 건데 뭐 제명아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걸 했을 때 막 상대방이 자극되고 화가 나면 혹시 거기에 대한 그 의도가 성공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무풀 반응이 없어요. 이면은 그 비판, 비난, 뭐 풍자, 조롱을 떠나가지고 상대방한테 뭘 던진 그 목적 달성이 안 됐다는 그렇죠. 거겠죠. 그 청와 아마 관심을 받기 위한 충격 요법이었던 것 같은데 청와대가 관심을 안 보여갖고 네네. 실패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장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과 뭐 이런저런 갈등이 나오고 있는데 전정식 원내대표하고도 투톱이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네. 특히 장 대표는 당원을 강조하는 반면에 전정식 원내대표는 국민정당을 강조하고 그렇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보면은 뭐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칼럼도 썼었는데 정청래, 장동혁 두 분이 좀 유사점이 되게 많아요. 뭐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려고 한다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계속 당원 강조하는 거. 물론 뭐 정당은 당원이 중요한데 그것만 강조할 때는 또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국민들한테는 이 사람들이 별로 상황이 안 좋나? 오명 불리한가? 국민을 그렇죠. 끌어들이면? 예, 그리고 두 분의 유사점이랄까? 이건 뭐 이 두 분 말고 과거에도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순도가 높아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어떤 재벌들이 자식들한테 주식을 증여하려고 할 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증여하고 뭐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가가 오르면 오히려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건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로 중도층부터 벗겨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뭔가 아주 강성 짠물들의 비중은 그대로 있어도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유리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그렇게 손익득실을 따지기 전에 정당은 국가 보조금을 받는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공적 기관인 거죠. 결사체,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결사체인데 또 공적 기관이니까 국가도 보조하기도 하고 우리 당원만 볼 거면 당비로만 운영해야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기구가 사실은 정당인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갈 곳을 잃은 듯한데 지금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 유사점 이야기했지만 또 유사점이 사실은 선거 과정에서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뭐냐 하면 전국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네, 뭐 그런 것들 자기들 선거에 이렇게 이분들이 도움이 됐냐 안 됐냐 이런 부분 그래서 또 선거 기간에 이분들이 하려고 했던 행동들이 실제로 득표율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움직였냐 아니면은 나의 기반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였냐 이런 것에도 유사점을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공중에서 다 흩어지는 느낌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자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게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뭐 등등 폭염이 있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좀 이슈들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첫 번째로 이건 정치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만은 보안수 사건 이슈, 장윤기 사태, 그 전남 광주 특별시 광산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광산경찰서 사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장윤기는 살인범이고 그 살인 행위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지는 건데 장윤기의 이렇게 증거를 인멸하고 이런 것은 광산 경찰서에서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정확하네. 그러니까 이거는 장윤기 사건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광산 경찰서 사건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본질에 부합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본질적이에요. 왜냐하면 장윤기 씨는 정작 지금 속보 떴는데 살인 목적, 강간 목적인 것도 인정을 했거든요. 네. 본인은 인정했어요.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주식시장 뭐 오늘도 뭐 썩 좋지는 않던데 지금 워낙 뭐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매도 사이드카 발동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뭐 좀 보고 왔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그 레버리지 ETF.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레버리지 ETF라니까 우리 시청자 정도면 다 아시겠지만은 실제 이제 주식 가치 이 실물에 대한 ETF가 아니라 이게 100원 오르면은 200원 딸 수 있게 하는 그 차익에 대한 ETF지 않습니까? 이것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워낙 서학 개미들이 많으니까 좀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자라는 식으로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왜냐 해외인이 있으니. 예, 만든 건데 이게 출시된 지 한 2달 상관인데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가 그동안에 일주일에 한 2번씩 그러니까 다반사예요. 원래 사이드카나 서킷 브레이크 같은 거는 야,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일주일에 한 2번씩 나타나니까 다반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슈, 그 다음에 대통령이 뭐 전 그건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아마 내일 모레부터인가 다시 저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작년에 기억나실 텐데 이제 생방송으로 중계된 그 각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게 되고 23일인가에 부동산 대토론회가 있고 그러니까 좀 이런 영역들로 관심이 모아질 것 같다는 거죠. 삶의 영역으로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들이 정치하고 다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산경찰서 사태라든지 ETF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당의 정치보다는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성이 큰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넘어갈 걸로 보여요. 그러면은 뭐 야당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먼저 했으면 더 좋은데, 그럼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대통령께서 아직 광산경찰서 사태에 대해서 아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네. 하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스타벅스 이야기도 뭐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업무 보고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그 중에는 뭐 행안부도 있을 것이고 법무부도 있을 것이고 라고 한다면은 또 대통령이 딴 거에 대해서는 워낙 구체적으로 말을 많이 하니까 아니 이건 말하면서 이건 말 안 해? 뭐 최근에 보면은 그 이케아에서 여성 임원이 육아휴직 갔다가 와가지고 뭐 그 본인은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도 강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을 안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하신다면 과연 어느 방향으로 하시게 될지 또 분명히 당에서 반발을 할 텐데 네. 좀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느 수준을 이야기를 하게 될지 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우리 당이 얼씬도 말라, 창당하면 응원한다 하면서 복당 불가 네.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그냥 페북에 올린 것도 아니고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화가 많이 났나 봐요. 그 제가 좀 자세히 봤어요. 네. 왜 그러느냐? 이해가 안 가셨나 보죠. 근데 그게 이유가? 보니까 이해가 안 간다기보다 그 추경호 시장 재판에서 뭐 아주 요약해서 말하자면은 안철수 의원의 주장은 뭐 그냥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오락가락 한 게 아니라 한동훈 당시 대표가 처음에는 당사로 오라고 했다가 뭐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고 말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뭐 반박을 한 거지 않습니까? 한 측에서. 예. 그 반박하는 데서 자기를 공격당했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면은 안 된다. 그 당원 게시판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안 된다도 아니고, 그 부분에서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 당에 분란을 일으킬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그게 별로, 공감과 논쟁이 안 되는 거죠. 아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뭐 태고나 싸우자, 뭐 제명아 뭐 어떻게 하자. 라는 것하고 비슷한 느낌이랄까?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이렇게 보자면은 안철수 의원이 정치적 행보가 이제 많이 변해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국민의힘 온 이후에 이분이 아주 맨 처음부터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때 이제 계엄 해제 투표는 못했지만 그때야 뭐 경찰이 워낙 맞고 했으니까 못할 수도 있죠. 그걸 이제 자기의 이제 자부심이랄까 강한 이제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웠던 분인데 그 재판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날에 대해 가지고도 나는 군인이 들어온 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동훈 당시 대표가 계엄은 잘못된 거고 막아야 된다라고 계속 뉴스에 나왔는데 그것도 본 적이 없고, 뭐 우원식 의장이 1시 반에서 1시로 땡겨야 된다라고 문자 보냈는데 난 그것도 본 적이 없고, 뭐 대체로 많이 못 봤다 이런 말씀을 하고,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한테 힘을 싣는 것처럼 보인 거니까, 그럼 이분의 포지셔닝, 정체성 이게 뭐냐? 아니, 한동훈이라든지 누구하고 각을 세울 수는 있어요, 당연하게. 정치는 그런 거니까. 근데 그거는 나의 포지션과 명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누구와 싸우기도 하고 누구와 손을 잡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안철수는 무엇을 위해서 한동훈과 싸우고 뭐 추경호 혹은 장동혁에게 힘을 싣느냐라는 거죠. 그럼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당권? 그쵸.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같은데, 그럼 그 당권을 목표로 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하기 위한 그 프로세스가 여기서 강성이라는 것은 뭐 계엄에도 계엄 뭐 할만했지, 탄핵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뭐 부정선거 이야기하고 그런 분들 쪽인가? 그럼 안철수 그걸 받을 수 있는가? 그러기에는 탄핵의 과실을, 계엄 해제 과실을 혼자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그렇죠. 거니까. 그 영웅서사 우리 다 같이 한 건데. 나도 거기 하나다는데. 예. 그러니까 그 잘 모르겠어요, 그걸. 안 의원이 지금 전략적 목표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프로세스가 무엇인지를, 물론 이게 전쟁이라는 게 안 가르쳐 줄 거야. 내가 이제 비밀 작전을 써가지고 하는 경우도 뭐 있을 수가 있겠죠. 군사 작전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치는 사실 그렇지는 않고, 내가 어떤 깃발을 들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따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불분명하고, 목표도 타이밍도 예. 불분명하다. 예. 아니, 오죽이 이해가 안 가면은 이거 컨설턴트인 윤 실장님이 비밀 작전인가 하는 생각까지 하겠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아마 이제 조금 다음 주쯤 되면은 지금 싸움의 이슈가 달라질 것 같다. 그 그 보안 수사권 문제, 그 광산경찰서 사태, 네. 그리고 주식 문제, 부동산 문제, 이게 다 대두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셋 다 사실 정권에 부담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쪽이든지 야 그냥 우리 싸우자라고 하면은 쫙 반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건 거잖아요. 근데 광산경찰서 사태도 그렇고 ETF 문제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이거는 반반 이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잘못했잖아,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찬성반대가 대해서는 아니잖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세석금 폐지는 필요하다 뭐 라든지, ETF 이게 뭐 잘못도 했지만은 앞으로 이런 보안책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식으로 일들이 전개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아주 정무적으로 따지면은 야당이 훨씬 유리한 이슈들이에요. 야권은 호재인데 예. 받아먹을 수 있나요? 근데 그거를 지금 뭐 이야기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안철수 의원 이야기도 있었고, 장동혁 대표가 전국을 돌면서 재선거 쟁취해내고야 말겠다. 재선거는 갔죠, 이미. 넘어간 거죠. 이슈는 넘어갔다. 예. 네, 야당의 불만은 그거예요. 국민의힘, 우리 그거 열심히 싸우고 있다. 대우 투쟁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분 때문에 언론이 그걸 안 다뤄주고 자꾸 내분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다. 그러므로 내분의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내분의 원인이 뭔데요? 뭐 한동훈 대표겠죠. 한동훈 친한계 의원들이 안에서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고 그게 뉴스화될 뿐이다. 그게 프레임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 그러느냐? 그럼 지방선거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민심에 대해서 꼭 뭐 한동훈 복당이 아니더라도 민심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그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두 가지 축 아니겠습니까? 한 손에는 장동혁 대표가, 오른손에는 그 재선거 쟁취, 왼손에는 당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인 건데, 이 두 가지가
민심에 부합하는 것이냐. 그럼 장동혁 대표 요새 이야기도 보면은 당원 강조하는 게 사실은 좀 안 맞다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겠죠.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쫓겨난 것이다. 어떤 불법 행위라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당원 게시판 뭐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불법 행위라는 게 네. 변호사 하시니까 이게 우리가 아주 현행범으로 누가 내 눈앞에서 살인을 했어요. 강도를 했어요. 뭐 뺑소니를 했어요. 폭행을 했어요. 그 명징한 불법 행위인 건데 어떤 이제 정치적 행위들에 대해 가지고는 그게 뭐 시비가 붙을 수 있겠지만은 불법이라는 게 가려지기에는 그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이게 서로의 입장이 다르면 팩트에 대해 가지고 그걸 이제 판사 출신이시. 불법이라고 할 수 있나? 뭐 나는 불법으로 여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불법으로 여기는 것 때문에 제명당했다 같으면은 그건 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대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전대 룰을 아직도 결론을 못 내고 있어요. 이게 선호 투표제를 정청래 대표 측에서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최고의 의결을 계속 안 거친다고 하는데 어떤 결론이 날 것 같아요? 뭐 요즘 유행어도 아니고 한참 전 유행어로 따지자면은 안물안궁. 예. 근데 이건 제가 약간 정청래 전 대표 쪽에 편에 들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네. 선거투표 제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충분히 이야기가 돼가지고 공감대가 돼서 된 거냐. 그 전준이라는 건 어느 당이든지 꾸리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인가요? 근데 전준위에서 뭐 갑자기 이제 후다닥 한 거냐. 전 약간 후자의 느낌이에요. 오. 그리고 이게 지금 송영길 전 대표도 출마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정청래를 김민석과 송영길이 포위하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근데 그 포위 형국이라고 해도 3자 구도면은 그 포위 당한 사람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북부에서 한동훈이 양쪽을 치면서 나왔던 것처럼 그 3명 중에서 1등만 하면 되니까 그럼 그 반대쪽에서는 단일화를 하니 많이 이렇게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근데 선호 투표를 하면 그 두 사람이 되게 편해지는 게 있는 거죠. 1, 2등이 그쵸? 네, 뭐 2, 3등이 되더라도 합쳐지는 게 네.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가 답답함이 있겠죠. 예, 만약 그리고 이제 쫓아가는 입장에서는 결선 투표가 별도로 열려서 하루 이틀이라도 시간이 더 있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결선 맞아. 투표를 간다고 해가지고 꼭 사실 그 1, 3등 혹은 2, 3등이 1 플러스 1이 2, 1 플러스 1이 3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정청래 전 대표로서는 여러 가지 작전을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그 공간들을 좀 지워버리는. 근데 여론조사 보면은 민주당이나 민주당 당원들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보면 김민석 전 총리가 훨씬 우위에 있던데. 근데 그게 좀 답답함이 예. 있습니다. 자꾸 제가 글 쓴 걸 말씀드려요. 지난주에 이제 아니, 좋아요. 조선일보에 그 글 쓰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방선거 이후에 대통령이 한 이야기랑 정청래 전 대표가 한 이야기들 보면은 모두 정치인들의 행위와 발언에는 정치적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발언 자체만 보면은 대통령의 발언이 저는 민심에 부합한다고 생각해요. 여당은 좀 더 열려 있어야 된다. 우리의 열정이 내부반을 향하면 안 된다. 국민 전체를 향해야 된다. 라는 쪽이고 정청래 대표는 중단 없는 개혁. 그다음에 이제 족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으로 뭉치는 거고 대통령이 약간 확장되는 거니까 그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김민석 전 대표가 전 총리가 나와서 하는 행위들은 약간 정청래 미투 전략? 오한수 사건 안 해. 몇 페이지가? 안 해. 오케이. 그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자기 관리 하에서 있었던 그 검찰개혁 추진단 해체고 뭐고가 없는 게 갑자기 사라졌어. 정부 안을 내질 않기로 했기 때문에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돈 들여가지고 뭐 한 겁니까 그러면은 진짜 그런 꿀보지. 거랑 예. 원래 내 소신이었다. 그러니까 차별점을 없애서 이기려고 하는 선거만 관련하면은 그럴 수가 있는데 그건 대통령의 페르소나잖아요. 김민석 전 총리는
그분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맞나? 오히려 큰 힘을 받으려면은 지금 대통령의 뜻과 이렇게 하고 우린 국정 운영으로 가야 되고 지방선거에서 민심에 부합한 방향이 뭡니까? 이런 좀 과감한 이야기를 왜 못하나? 그런 네. 취지에서 저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김어준 방송에 나갔다는 것도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분이 타겟으로 삼아야 될 건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강적들이 나와야죠. 재밌었던 여기 게 나오고 이제 쟁투대학 나오고. 민주당에서 이제 우리는 그런 말 쓰지 말자라고 했지만은 저도 좋아하진 않지만 한 번만 쓰자면은 그 문조 털레유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점심 먹었잖아요. 호응도 하고 그 이후에 보면은 김어준 씨의 뉘앙스가 많이 바뀌었고 유시민 씨는 조용하고 조용해졌고. 조국 전 대표는 이제 뭐하노? 일베 감별사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문조털레 이유가 멸칭이지만은 저쪽에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른바 뉴 이재명이 대항한다라는 이런 프레임인데 그 문조털레 이유가 해체된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 전 총리가 유리한 국면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광산경찰서나 뭐 ETF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광산경찰서 사태에는 이제 모르쇠로 일관하고 그래도 완전 폐지. 그래도 검찰은 더 나쁜 놈. 뭐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고 나머지 이슈에 대해서는 별 관심과 의지가 안 보여. 없어 보인단 말이죠. 지금까지도 선관위에 손자도 안 꺼냈죠, 한 번도. 물론 이제 지방선거가 아니라 전당대회가 한 달이 남았으니까 시간이 꽤 있습니다만은 누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가지고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특히 여당의 전당대회가 이렇게 가는 거는 썩 제 마음에 들진 않아요. 뭔가 민생 이야기라고 미래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의 페르소나인 김민석 전 총리라면 더더욱. 그렇죠. 아마 근데 한 달 남았으니까 좀 이렇게 올리겠죠, 앞으로는. 최고위원 선거도 과열된다고요. 김민석계로는 박성준 의원, 김용 전 부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했고요. 친청계인지 친명계인지 하는 최민희 의원, 이성윤 의원들이 준비하고 있다는데 네네. 최고위원 대전도 치열할 것 같다고요.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세게 붙어요. 약간 중립적 내지는 옅은 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컬러가 강한 사람들끼리 이편저편끼리 나와가지고 붙으니까 이걸 좀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민주당 뭐 주위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해찬 전 총리가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뭔가 버퍼존이랄까 그쵸. 어른 전반적인 조정 기능 같은 게 많이 마비됐다. 그분이 중간에서 역할을 많이 하셨나 봐요. 네, 그리고 뭐 사람이 없지 않아요. 김부겸 대구시장 출마했던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긴 있는데 뭐 공간이 없죠. 공간이 없다. 예. 최고위원이 치열할 것 같다. 아, 참. 지난주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조국 전 대표의 무섭노 일배 논란을 얘기했는데 주말에 조 전 대표 좀 억울해한 것 같아요. 나는 이제 감별을 얘기했을 뿐이지 리슨느를 겨냥한 적이 없다. 리슨느 야호! 글을 올렸습니다. 뭐 죄송해요. 자기 길을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길을 못 찾으면 좀 쉬어도 되고, 근데 이제 뭔가를 계속 해야 하고 싶어 하는데 뭘 해야 할지가 불분명하니까, 오히려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도 원래 이분이 민정수석도 하고 법무부 장관도 지낸 분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쭉 지금 이야기했던 보안수 사건 완전 폐지라든지 이런 쪽이 오히려 전공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부담스럽은가 보죠. 본인이 볼 때 보안수사권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광산경찰서로 이렇게 불거진 이런 현실적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냐가 나오는 것이고, 현실적 문제를 이야기하자면 뭐 검찰개혁에 대해서 미온적이란 말이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엉뚱한 쪽으로 가는데, 좀 앞으로도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좀 그리고 거기 네. 이제 리센드가 저는 좀 일찍부터 좋아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다들 알네. 나만 몰랐네. 거제도에 가서 거제 야호를 했는데 미나미라고 그 멤버가 이제 일본 치바현 출신이에요. 한국말 되게 잘하는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가서 야호를 한 거예요. 야호는 일본 말이에요. 몰랐어요. 우리 일본어로 가서 야구 그거랑